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원리 교재 60쪽입니다. 60쪽에 보시면 테마 26에 보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그죠? 평가손실 나왔죠. 그죠? 중요하죠. 그죠? 감모라는 얘기는 감쪽같이 없어진 거죠. 창고에 까봤어요. 근데 수량이 부족해요. 수량이 없어졌어요. 감모라는 거 되겠고, 평가는 뭐예요? 시가가 하락한 거죠. 원가보다 시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모 손실은 구하는 공식이 장부 수량에서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단위당 원가 곱한 거고요. 평가 손실은 시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취득 원가에서 순실현가는 가치를 빼가지고 실제 수량인데,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감모 손실과 2번에 보면 평가 손실의 관계를 살펴 들어갑니다. 자, 제가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요 박스, 요 사각형이 뭐냐? 얘가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상의 금액, 그죠? 기말의 장부 재고가 되겠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기말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볼까요? 자, 원가는 얼마냐면 원가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원이 되겠고요. 그죠? 그런데 장부 수량은 얼마냐? 장부 수량은 몇 개냐면 여러분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100원의 상품인데요. 단위당 원가가 100원인데 장부 수량은 100개니까 장부 재고액은 얼마가 되겠죠? 장부 금액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뭐예요? 장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까봤어. 날 잡아서 창고 털어봤더니 실제 수량이 몇 개냐면 실제 수량이 몇 개냐? 실제 수량이 80개가 되겠습니다. 몇 개가 비죠? 20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사각형의 크기가 얘가 뭐가 되느냐? 감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감모 손실 이렇게. 그러면 감모 손실은 얼마일까요? 몇 개 비나요? 여러분 20개 비죠? 20개 곱하기 원가 100원이면 감모 손실은 얼마 될까요? 2,000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감모.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에, 자, 원가는 100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 그죠? 순실현가는 가치가 얼마냐면, 순실현가는 가치가 C가. 그죠? 순실현가는 가치가 9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노랭이로 밑금친 부분이 뭐가 되느냐? 이 노랭이 밑금친 부분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감모 평가 손실 이렇게 되겠죠. 평가 손실. 그죠? 얼마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 10원 떨어졌죠. 맞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몇 개로 보고해야 돼요? 80개가 되겠죠. 그죠? 지금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몇 개로 보고해야 돼? 80개. 얼마 떨어졌어요? 10원. 그러면 80개에 대해서 10원만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평가 손실은 얼마? 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중에서 뭐부터 할까요? 감모를 잘라버리고, 그죠? 감모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리고 평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죠? 보세요. 자, 이게 감모를 먼저 계산하시고, 평가를 가다 보면 쭉 가서 막혔나요? 뚫어야 되나요? 막혔잖아요. 그래서 감모부터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남아있는 재고가 무슨 재고가 되느냐? 실지 재고가 되겠습니다. 실지 재고에. 그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가 되겠죠? 순실현 가치가 되겠다. 실지 재고액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몇 개로 보고하겠죠? 80개. 그 다음에 원가와 시가 중 우리는 재고자산은 무조건 뭘로 평가돼요? 저가. 저가라는 얘기는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잖아요. 고가는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격이 올랐어. 고가는 인식 안 해요. 무조건 재고는 뭘로 평가한다? 저가로 평가되니까 실지 재고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남아있는 수량은 80개 남아있나요? 오케이.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80개고요.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니까 얼마? 90원으로 보고되겠죠? 그래서 실지 재고액은 얼마? 8,100원. 이게 재무상태표에, 그죠? 요게 재무상태표로 보고되는 실지 재고가 되는 거죠. 얘가 어디 들어가요? 재무상태표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재무상태표 바꿔볼까요?
우리 상품 계정 박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뭐 들어가요? 기초 상품 재고에 여기는 단기 매입액이 들어가겠고 판매된 것은 무슨 원가지요? 매출 원가가 되겠고 남아있는 뭐가 돼요?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말 재고액 보고할 때는 뭘로 보고돼요? 순실원가는 같이 저가로 평가하잖아요. 저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얘잖아요. 그죠? 얼마로 보고될까요? 실질 재고액은 8,100원. 이렇게 재고자는 저가로 평가돼요. 무조건 뭘로 평가돼요? 저가. 저가라는 얘기는 원가와 순실원가는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보고해 이거죠. 됐나요? 무조건 재고자는 저가로 평가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이 간모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두 가지로 쪼개져요. 몇 가지로 쪼개져요?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정상적 간모가 있고요. 정상적 간모가 있고 뭘로 나누죠? 비정상적 간모로 나눕니다. 정상은 뭐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다 아시다시피 정상적 간모는 어디에 포함한다? 매출 원가로 들어갑니다. 무슨 원가? 정상적 간모는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그러나 비정상적은 매출 원가에 껴져요? 안 껴져요? 안 껴져요. 야야야, 너는 비정상이지. 매출 원가에 안 껴져요. 이거죠. 그래서 비정상적 간모는 어디로 가래요? 기타 비용으로 가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우리 기준은 비용으로 처리해라. 우리 간모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 비용으로 인식해라 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정상적 비용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어쨌든 따진다면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에 들어가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은 매출원가에 안 껴져요. 어디로 가래요? 기타 비용으로 가래요. 기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자, 허리 밑에 보면 네모 박스 있죠. 간모 손실 회계 처리. 정상적 간모는 매출원가, 비정상적 간모는 간모 손실로 기타 비용으로 갑니다. 자, 회계 처리 볼까요? 간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의 기말 재고액을 뭐하고? 감소. 재고자에서 까요. 그리고 간모 손실만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적 발생한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 외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다. 나와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21회 때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이거죠. 자, 그림 그려보세요. 다시 요게 뭐예요? 장부. 요게 사각형이 뭐예요? 장부. 그리고 누구부터 날려요? 간모를 잘라버리고 간모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계산해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장부가 얼마죠? 장부가 10,000원이죠. 그죠? 장부가 10,000원인데 여기에서 간모 손실을 빼야 되겠죠? 간모 손실은 얼마였나요? 2,000원 되겠고요. 간모 손실은 2,00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얼마였나요? 평가 손실은 8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실질 재고액은 얼마가 되겠죠? 2,800이니까 89, 72 죄송합니다. 89, 7,200원. 오케이. 그죠? 죄송합니다. 81이 아니라 89, 72, 7,200원으로 보고 되겠죠. 맞죠? 장부 10,000원에서 간모 2,000원 털고 평가 800원 터니까 실질 재고액은 얼마? 7,200원. 그러면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어요. 21회 때 어떻게 출제됐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 평가 손실을 물어봤거든요. 평가 손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00원에서요. 간모 빼고요. 얘를 주어지면 그죠? 10,000원에서 그죠? 간모 손실 2,000 빼고 7,200 빼면 요 평가 손실 요 사각형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다시 얘기하면
요게 뭐예요? 감모. 요게 뭐예요? 실지재고. 순실현 가는 가치.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장부가 10,000원인데요. 얘가 2,000원이고요. 그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7,2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에서 요놈 빼고 요놈 빼면 9,200원이죠. 그러면 너는 얼마겠니? 나는 800원이야. 이렇게 해서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가 어렵게 상으로 나왔죠.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시간 안에 풀 수 없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겠고 자 61쪽에 자 문제 두 문제 들어갑니다.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딱 문제를 보면 항상 늘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5줄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 물어본 것부터 뭐하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구해봐 이거죠.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가면서 내가 풀 문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셔서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풀 문제인지 아닌지를 읽어가면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갑니다. 한국은 재고 수량 결정 관련과 관련하여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장부상은 250개, 실제는 150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또한 단위당 원가는 175원, 순실원가는 가치가 150원이라면 이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얼마고? 껌이죠. 껌. 그죠? 읽는 순간에 이 사각형 판때기를 깔아보면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장부 수량은 몇 개예요? 250개. 오케이, 굿. 자르세요. 실제 재고 수량은 몇 개? 150개 이거죠. 맞나요? 자, 단위당 원가는 175원 이거죠. 175원. 그 다음에 순실원가는 가치. 순실원가는 가치 뭐예요? 시가. 지금 판다면 얼마나 받을까? 이것을 순실원가는 가치는 150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껌이잖아요. 그러면 자 볼까요? 몇 개 비나요? 100개 비나요? 100개에 얼마짜리가 벼요? 175원짜리 양말이라고 할까요? 양말이 100개가 벼요. 어우 망했다. 100개 비고요. 170원짜리 양말이 170원짜리 양말이 100개 빕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17,500원 박으면 되겠고요. 껌이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원가는 175원인데 얼마 떨어졌나요? 150원이니까 25원 떨어졌나요? 최종적으로 보고할 거 몇 개로 보고 되겠죠? 150개로 보겠다. 그래서 3,750원. 맞나요? 답은 1번. 이런 문제는 뭐 장부 수량 빼기, 실제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 취득 원가에서 순실원가는 같이 빼가지고 실지 재고 수량 이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림을 판때기를 감모, 평가, 실지 재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딱 사각형 장부야, 감모 자르고 평가 끝. 그죠? 이게 눈에 들어가야 돼요. 취득 원가예요. 순실원가는 가치고요. 장부 수량, 실제 재고 수량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회 때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그림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웠잖아요. 난이도는 뭐예요? 상. 어려웠어요. 볼까요? 다음은 한국의 X년도 말에 재고자산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한국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물어봤어요. 그럼 판때기를 깔아야 되겠죠. 판때기 깔아야 됩니다. 이게 뭐죠? 감모가 되겠고 얘가 뭐죠? 평가. 오케이. 얘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순실원가는 가치 실지 재고에 이거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장부상 자료가 장부상의 수량은 몇 개죠? 이 사각형이 장부 수량은 잘 보셔야 돼요. 80개예요. 몇 개라고요? 80개. 80개죠. 그런데 총 장부가 이게 장부상 금액이 이거죠. 장부상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느냐? 얼마라고 나왔어요? 2,400원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2,400원 나누기 그죠?
수량 80개 하면 단위당 원가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38에 24 단위당 원가는 얼마죠? 30원. 그러니까 이 사각형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장부상 금액이 2,400원이잖아요. 그러면 수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한 게 장부 수량이니까 장부 금액이 그러면 2,400원 나누기 80개 하면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30원 되나요? 오케이. 그죠? 30원. 그러면 여러분 30원 곱하기 80개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 에? 이 사각형 판때기가 2,400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2,400원 됐죠? 그렇지 않나요? 30개 곱하기 80원 그러면 2,400원. 그러면 됐나요? 그러면 옆에를 째려보니까 실제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왔어요? 실제 수량은 75개야 이거죠? 75개. 맞아요? 75개에 대한 실지 재고에 실사 재고가 얼마나 왔느냐? 얘가 1,850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잠시 후에 다시. 좀 이따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모 손실 구할 수 있나요? 네. 감모 얼마죠? 감모가 몇 개 배요? 몇 개 빵꾸 났나요? 5개가 양말을 비네요. 양말 5개가 벼. 장부는 양말이 80개인데 75개니까 5개가 벼요. 얼마짜리 양말이에요? 30원. 양말 30원짜리 있나요? 없죠? 그러면 감모 손실은 얼마? 150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150원 세팅됐나요?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실사 금액이 나왔나요? 실사 금액의 순실현가능 가치가 얘가 얼마냐면 1,850원 되겠죠. 그죠? 얘가 실지 재고잖아요. 75개 곱하기 시가 했더니 1,850원이잖아요. 실사 금액이 순실현가능 가치가 1,850원이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부 얼마에서요? 2,400원에서 이 사각형이 2,400원이죠. 여기에서 감모 얼마 빼요? 150원 빼고요. 그죠? 뭐 이건 초등학교 산수잖아요. 이 사각형이 2,400원인데 150원 빼고 150원이면 여기다가 150원 2,000원이겠네. 얘는 얼마가 빵꾸 날까? 400원 이렇게 되겠죠. 답은 400원. 어때요? 설명 들으면 알 것 같죠? 그죠? 오케이. 이 사각형이 2,400원이잖아요. 감모 150 빼고 실사 1,850 빼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 400원. 이게 평가 손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나가는데 20분 지나갔나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2쪽 넘어갑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볼까요? 평가. 저가법 줄치세요. 자, 여러분 형광펜 또는 색연필 있나요? 제가 색연필 갖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줄치세요.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와 순실원가 가치를 비교해요.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저가법 이거죠. 그 밑에 볼까요? 그림 볼까요? 취득원가와 그 다음에 순실원가 가치 또는 현행 대체원가가 있다면 취득원가와 순실원가치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평가 이건 계상 불가. 오케이. 됐나요? 두 번째, 재고산의 평가가 나왔죠. 줄지세요. 상품, 제품, 제공품의 시가는 뭘로 해요? 순실원가능 가치. 이때 순실원가능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판매 가격에서 그죠? 추가 가공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실원가능 가치. 맞아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실원가능 가치. 차포 띄고 내 손에 떨어진 돈. 그리고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할까요? 현행 대체 원가입니다. 왜 선생님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할까요? 여러분 밀가루의 재료가 뭐예요? 아니 소보루빵의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 밀가루가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돼. 그럼 밀가루가 빵이 되려면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되잖아. 밀가루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생님. 밀가루한테 물어봐요. 밀가루야, 너는 얼마짜리 빵이 될 거니? 라고 물어봐요. 너는 얼마짜리 빵이 될래? 밀가루야, 너는 얼마짜리 빵이 될 거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밀가루는. 나는 순실험 가는 가치로 가려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글쎄,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는, 순실험 가는 가치로 예측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하겠다? 현행 대체 원가. 외우셔야 돼요. 상품, 제품, 제공품의 시가는 순실험 가는 가치를 시가로 보고요.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하겠다? 현행 대체 원가. 됐나요? 그 밑에 순실험 가는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와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것을 우리는 순실험 가는 가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저가주의 적용법, 적용 방법. 말로 풀지 않고요. 그렇게 박스로 그려봤나요? 원칙은 뭐예요? 항목별로 평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뭐도 인정해요? 조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총액 기준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은 뭐라고요? 항목별. 예외적으로 유사도 유사. 조별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총액 기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원재료 저가법 나왔나요? 우리 시험 20회 때 1호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재고는 출제돼요. 재고전에 저가법을 적용하면서 출처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 원가 뭐예요?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를 출처요. 감액한다, 감액하지 않는다. 감액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밀가루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제품의 밀가루의 운명은 빵에 달려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계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얘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원재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는 뭐가 될 운명이에요? 빵이 될 운명이죠. 자, 볼까요? 원재료의 원가가 나와 있고요. 원재료의 시가라고 볼까요? 얘는 원재료 시가는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보고요. 제품의 시가는 뭐예요? 순실험 가는 가치로 하겠죠. 어쨌든 맞나요? 자, 밀가루의 원가가 얼마냐? 100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원재료를 100원 주고 샀거든요. 밀가루를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슈퍼 가서 물어보지요. 지금 밀가루 사면 얼마니? 물어봤더니 90원이래요. 망했네. 그죠? 망했잖아요. 한 달 전에 밀가루를 100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 사면 얼마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90원이래. 망했네. 그런데 여러분, 밀가루가 뭐가 될 운명이에요? 빵이 될 운명인데 빵의 원가가 얼마냐면 500원입니다. 얼마? 500원 이거죠. 그런데 밀가루가 지금 판다면 이 소보로 빵을 지금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550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평가 손실을 물어보겠죠. 자, 원재료는 가격이 얼마라겠나요? 10원. 맞나요? 얘는요. 평가 이익은 계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평가 손실 없어요. 따라서 평가 손실 물어보면 마이너스 10원. 이러는 순간 우리는 망해요. 누구부터 째려보면? 원재료부터 째려보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죠? 이 밀가루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제품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평가 순서를 보시면 저가 평가 순서를 보시면 원재료와 누가 나오면 원재료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누구부터 따져야 돼요? 제품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원재료부터 보는 순간 망해요. 아셨죠? 망한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누구부터 째려봐야 돼요?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죠. 거기 보시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제품의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죠. 제품의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면 원재료도 저가평가한다 안 한다? 감액하지 않는다.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저가 평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너 아니니? 너도 슬퍼하지 마세요.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배웠죠? 그런데 자, 제품을 보니까 얘가 470원이라고 볼까요? 오! 그러면 제품을 째려보니까 얘 저가평가 대상인가요? 네. 얼마? 마이너스 30. 오, 떨어졌니? 그럼 너도 저가평가 해야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니까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면 저가평가 대상인가요? 네. 너도 저가평가해.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혹시라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재고자산 평가 수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원재료와 제품이 같이 나온다면 누구부터 저가평가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제품부터 먼저 째려봐요. 너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지? 너도 저가평가하지 마. 너 저가평가 대상이니? 콜. 너도 저가평가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520원이야 이거죠. 저가평가 대상 아니니? 너도 저가평가하지 마. 슬퍼하지 마세요. 슬픈 일이잖아요. 에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사면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사면 얼마야? 100원. 괜찮아.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서 그지? 빵을 팔아서 남기면 되지.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63쪽에 보면 문제 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우리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30초 만에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를 째려볼까요? 딱 보는 순간에 맨 끝에 보면 X1년도 초 설립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끝에 뭘 물어봤는데 줄치고 들어갈까요? X1년도에 뭘 물어봤나요? 매출원가를 물어봤나요? 매출원가 물어봤습니다. 이거죠? 매출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기초응은 없고요. 기초상품 없잖아요. 기초 없고요. 매입액이 얼마죠? 10,000원 되겠습니다. 매입액이 10,0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고조사는 뭘로 평가하라고요? 저가. 뭘로 평가한다고요? 저가. 그러면 지금 항목별로 평가하니까 A 상품이 있고 B 상품에 있는데 A 상품의 저가, B의 저가 갑니다. A의 저가 얼마? 1,000원. A의 저가 1,000원. B의 저가 얼마? 1,900원. 그러면 실사로 보고할 금액은 기말에 저가 얼마? 2,900원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럼 10,000원에서 2,900원 빼.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 7,100원에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쉬워. 이거죠? 쉽잖아요. 이 재고는 뭘로 평가돼요? 저가. A의 저가 1,000원. B의 저가 1,900원. 토탈 2,900. 답은 2,900, 7,100. 3초 만에 풀 수 있었죠. 자, 하단 거 봅니다. 하단 걸 보니까 문제를 째려보세요. 뭘 물어봤나요? 단기 매입액 물어봤네. 매입액. 여기 보세요. 뭘 물어봤느냐? 여러분, 매입액을 물어봤잖아요. 매입액. 이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를 주어진 거죠. 매출원가를 주어지고 매입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문제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상품 관련 자료 나온 것 같다. 항목별로 저가 기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항목별이에요. 매출원가가 얼마 세팅할까요? 25만 원일 때. 그죠? 25만 원일 때 단기 매입액 얼마니? 물어봤죠. 그러면 답 나왔네요. 여러분, 재고자는 뭘로 평가될까요? 저가. 자, 열심히 저가 찾으세요. A의 저가, B의 저가, C의 저가를 찾겠습니다. 자, A의 저가 얼마죠? 100원인데 판매 가격은 120원, 추정 판매 비용은 15원이니까 순실원가는 가치는 105원. 그러면 A의 원가는 100원인데 C가는 105원이니까 저가 얼마? 100원. 저가 100원으로 평가되겠죠? 그러면 20개에 저가 100원이니까 하이 2,000 패스. 자, B의 저가 찾아볼까요? C도 단위당 원가는 150원. 그런데 순실원가는 가치는 140원. 150원이 저가예요? 140원이 저가야. 140원. 몇 개?
40개 저가 140원. 사이는 4, 46 얼마? 5,600원 되겠습니다. 됐나요? C. 단위당 원가는 120원, 저가는 순실원가는 가치는 100원. 선생님 100원 어디 있어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 뺀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는 120, 시가는 100, 저가 얼마? 100. 그러면 30개에다가 저가 100원이니까 하이 3,000. 그러면 A, B, C의 저가 토탈 얼마? 7,600, 3,000 얼마? 1,600. 오케이 굿. 됐나요? 그러면 25만 원에다가 1,600원 더하니까 260,600원. 맞아요? 260,600원. 답은 몇 번? 2번. 어이구. 쉽죠? 나랑 같이 하니까 쉽지.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64쪽 갑니다. 자, 마지막에, 뭐예요? 재고자산의 주요 이론이 나오죠. 주요 이론. 재고자산은 보통 4문제, 5문제 출제되는데, 주요 이론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그 다음에 단위당 결정 방법, 재고자산의 평가, 지문이 몇 개냐면 14개입니다. 14개는 반드시 달달달달달 중얼중얼 그을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자, 1번. 여러분, 재고자산이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판매 목적이야. 부동산 매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겠죠.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몇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내가 토지와 건물을 엉덩이 깔고 있어. 사용하고 있어. 그럼 유형. 맞아요? 팔 수도 있나요? 예스. 재고. 투자 목적인가요? 나 그냥 빌려줄래. 이 건물 빌려줄래. 그러면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64페이지 14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 목소리는 좋지 않겠지만 성능은 아니겠지만 읽어봅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나왔죠.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 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그렇지요? 오케이. 판매 중인 자산 뭐 있나요? 상품, 제품.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제공품, 반제품. 생산활동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도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 현재 상태로 일가하는데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그렇지요? 3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의 수익관세와 매입운임, 하용료 등은 가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출처요.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산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뭐 한다? 출처요. 차감해 주세요. 차감입니다. 그럼 차감인데 우리 시험에 16개 얘를 말장난 쳤네요. 뭐라고 한다? 가산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옆구리를 판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생물자산. 여러분 소, 돼지, 닭 이거 자산이죠. 돼지가 새끼 10마리 낳았어요. 어때요? 몹시 기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아도 되고요. 어쨌든 자산이 불어났잖아. 돼지 새끼 10마리 기쁘죠? 자산이 불어났죠. 그러면 이 소, 돼지, 닭을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 올려야 돼요. 됐나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는 출처 순공정가치. 다 줄치지 마시고 순공정가치 요거만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순공정가치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수학시점에 인식한다. 아니에요. 원가 아니에요. 순공정가치. 자, 다섯 번째 재고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제조, 매입, 건설하는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고급진 말로 뭐라고 그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뭐라고 그래요? 차입원가의 자본화. 차입원가, 고급지게 차입원가, 이자 비용을 재고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예요? 포함할 수 있다예요? 포함한다 줄치세요. 포함한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적격자산을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아셨죠? 뒤에서 다시 배우러 할게요. 어쨌든 재고자산을 장기간을 취득하거나 제조하거나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한다. 선택 규정이 아니라 아셨죠? 의무 규정이죠. 어쨌든 뒤에서 다시 보겠고요. 6번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명을 비용을 인식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자, 단위 원가 결정 방법입니다.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어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줄쳐 개별법. 무슨 법? 개별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얘를 말장난 쳤네요. 얘를 뭐라고 바뀌었나요? 총평균법.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 볼게요. 뭐예요? 총평균법이 아니라 개별법입니다. 자, 2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렇지요. 3번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은 측정 방법 그러한 평가 결과가 뭐하다면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는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2번 출제됐고요. 없다 그러면 아웃. 후입은 인정해요 안 해요? 후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웃 시켰어요. 자, 평가 갑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낮은 금액 뭐라고요? 낮은. 우리 시험에 높은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순실현가는 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 비용을 가산이에요? 차감. 차포 띄고 내 손에 떨어진 돈. 근데 우리 시험에 가산 이렇게 한번 시험 출제됐고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는 가치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총액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재고자산 순실현가는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이나 감액 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뭘 인식한다. 비용 기준에서는 비용을 인식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2문제 풀어볼까요? 자,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그렇지요? 2번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웃.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10초 만에 풀어야 돼요. 10초, 5초, 10초. 바로 패스.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꾸역꾸역 어때요? 5번까지 가야 다 읽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죠? 뿌듯해. 5번까지 가야. 그러면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 없어요. 시간 세이브가 될 수 없어요. 1호는 가다가 답이야. 그럼 바로 찍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본인을 믿고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됐나요? 자, 됐고요. 3번 원가 측정 방법으로 소매제고법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렇지요? 8대 운임은요? 쿨하게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단 갑니다. 자, 요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답은 여기 있어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넣을 데가 없어서 1번. 자, 뒤에서 다시 배울게요. 자,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선입선출법이 있죠. 배웠나요, 우리? 배웠어, 앞에서. 그죠? 배웠잖아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대요.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계속교육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작다, 동일하다. 크다, 작다, 동일하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계속기록법을 하던 실질재고조사법을 하던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은 동일하다. 아웃. 2번도 마찬가지죠. 크다. 아웃. 이렇게 되겠죠. 3번. 재고자산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 구분화를 처리한다. 아웃. 웃기지 마. 이거죠. 매입할 때 운임은 매입원가에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컴퓨터 제조기업이 관리 목적으로 뭐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아웃. 유형자산.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형자산이 되겠고요. 5번. 부동산 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무상자산으로 구분한다. 재고자산. 굿. 이렇지요.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요. 다 맞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